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컬처팝 시간입니다. 노벨상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상이야말로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노벨상은 평화상이나 문학상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또 학술상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학술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노벨상 하면 이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그리고 또 노벨 경제학상 정도만 관심을 가지는데요. 이 외에도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상 등 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위에 혹 논다면 노벨 문학상 정도일까, 나머지 학술 부분에서는 노벨상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은 가스오 이시구로라는 어릴 때 일본의 나가사키에 태어나서 영국 연구소 연구원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6살 때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영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일본계 영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클래식한 스타일의 영국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안소니 호킨스가 나왔던 그 유명한 무너져가는 영국의 이 귀족들의 모습을 묘사한 영화 원작도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벨 상을 받기 이전에도요, 맨부크 상 등 많은 상을 받아서 언젠가는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대상이다라고 손꼽아지던 사람입니다. 작년에 노벨 문학상이 가수한테 가버리니까, 밥 딜런한테요, 상당히 반발이 많았는데 그 반향으로 올해는 전통 문학을 아는 사람에게 갔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본이나 일본계 사람들이 간간히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일본이 지금 1949년에 유카 히데키라는 사람이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래 물리학상뿐만 아니라 전체 노벨상 수상자가 23명이나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인이지만은 일본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상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총 26명의 일본인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분야만 해도요, 경제학상 수상자만 없고 나머지 부분, 물리, 화학, 생리, 의학, 문학, 평화 부분에서 다 수상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이 26개의 수상자 중에서 20개 부분이 과학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특히 물리학상 수상자가 9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본의 기초과학 체력이 얼마나 단단한가. 몇 년 전에는 한 기업에 일개 연구원에 불과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음으로써 일본 사람이요, 세계를 놀라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과연 이런 노벨 학술상을 언제나 가야 하나쯤 받을까? 원래 노벨 평화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정치적인 상입니다. 정치 건달들이 받거나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오바마도 받았고 키신저도 받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정한 노벨상이라는 것은 이 학술상에 주어지는 부분인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런 기초 학문에 있어서, 기초 과학에 있어서 노벨상에 한번 접근이라도 해볼 역량이 되는가? 우리가 일본을 많이 비웃고 일본 경제가 무너졌다 어떻다 이야기를 하지만요, 일본이 이런 기초 과학에 있어서 기반이 얼마나 튼튼한가, 한국보다 몇십 년은 앞서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노벨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평화상, 문학상이 아닌 학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이 5명인데 올해는 1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벨상을 이 인구 대비
수상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 평화상과 문학상을 제외한 학술상을 받은 사람이 올해는 영국 태생이 1명이고 작년에는 영국 태생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국에서 대학을 마치거나 영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죄다 미국 대학으로 옮겨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영국의 이래 뛰어난 학자들이 왜 영국을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 미국 등에 가가지고 거기서 노벨상을 받게 될까요? 이것은요, 영국 정부가 이 의사들의 월급을 통제하는 것처럼 교수들의 월급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업적을 낳다가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다 노벨상을 받는 이유가요. 미국에는 교수 월급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부 인문학 쪽에 무슨 이런 철학이나 이런 분야의 교수들은요, 거의 4, 5천만 원 받으면서 양복 입을 형편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또 미국의 일부 스타 경제학과 교수들은 연봉이 엄청난 액수를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가해 수익까지 하면 교수 한 명이 거의 대기업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부분이 노벨상의 수상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보수나 임금이 강제로 통제가 되면 결국은 다 자신의 가치에 맞는 지역을 향해서 탈출하게 되고 결국은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왜곡된 가격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우스운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의 대가 탈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넛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베스트셀러로서 40만 권이 팔렸습니다. 저도 사서 봤으니까요. 이전의 책들과는 좀 색다른 부분이다. 정부가 강제적이거나 어떤 명령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설거머니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으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즉 경제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고 경제학이 시장에 놔두면 자유롭게 모든 것이 시장에서 다 결정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만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만 간디 같은 사람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매우 다양한 스타일의 잘난 사람 못난 사람들이 뒤섞여서 살고 사람이 또 경제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는 데는 이 원칙이나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사람 사이에 어떤 행동의 습관이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이유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비경제학적인 행동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서 옆구리에 넛지라는 책을 끼고 간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대었습니다. 여름 휴가 때 가서 대통령이 읽어볼 책 해가 넛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서 올랐는데요. 한국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 읽었다고 했을 건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히트칠 10년 전에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 책을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넛지라는 책을 끼고만 갔지 라면 받침으로 썼거나 안 그러면 침묵으로 베개처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가가 어떤 방향이 되도록 유도하는 보이지 않게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부의 어떤 제도나 국민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명박 정권은 넛지 설거머니 옆구리를 찔러서 유도하는 결과를 얻기 대신에 이 경제 부처나 이런 것들을 70년대식으로 줄 세우듯이 해서 기업을 압박을 해서
물가와 전쟁도 벌이고 본인이 소망해 하던 기업인들을 줄 세우는데 익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탈러 교수, 요즘 세일러라 그러는데 그 책에서는 분명히 탈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러 교수라고 부를 건데, 탈러 교수는 이 사람이 처음에 책을 쓰던 점만 해도 당신이 말하는 것은 심리학이지 경제학이 아니다 해서 경제학과 교수로서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탈러 교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그 행동경제학파라고 이제는 학파까지 행성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탈러 교수는 이 자신의 주장을 논문으로 내어서 학계에서 정면 승부를 하는 대신에 책을 내고 이래서 대학원생이나 젊은 연구진들, 언론에다가 파고들었고, 세월이 흐르더라 보니까 탈러 교수의 책을 읽은 젊은이들 중에 또 행동경제학 연구자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는 한 4명 정도의 행동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요, 이런 걸 보고 좀 저는 참고로 했으면 좋겠는 게,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해서 무슨 사회적인 정책을 유도하기 전에 한마디로 국민들이 스스로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에서 방향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제가 이 책을 읽을 당시에는요,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에 가면 소변기에 파리가 있는 그런 이 화장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 사람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 가면 그 파리 한 마리를 그려 넣었더니 오줌을 밖으로 흘리는 남성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의 화장실에 가보면 별별 말이 다 있죠. 뭐 당신이 무슨 짧아서 그렇다. 무슨 남자가 흘릴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어떤 데는 가위를 그려놓은 데도 있습니다. 오줌 흘리지 말라고요. 뭐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하나도 없이 파리 하나만 있는 소변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노벨상이 이야기 끝에 노벨상이 항상 발표되면 서점가에 이렇게 훈풍이 인다. 즉 한국 사람들은 꼭 보면 무슨 상 받았다 이러면 책을 갖다가 몰려가면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에 서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던 색깔의 책을 찾아서 구해서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상 받았다 그러면 가가지고 책을 막 읽죠. 지난번에 무슨 한강이 맨부크상 받았다니까 채식주의자 책을 이렇게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읽고 나서는 이게 무슨 책인지 좀 어려웠던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자, 그 보통 노벨상 중에 책으로 히트를 치는 거는 딱 2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노벨 문학상. 그건 원래 소설이나 시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노벨 경제학상.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은 반드시 책이 있죠. 책을 가지고 입증을 하지 않으면 논문을 가지고 입증을 했을 거고 결국 논문이 책이 되니까요. 경제학상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벨 문학상 발표 이후에 가저 이시구로의 책 판매량이요. 이 예스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5일 발표되어서 11일까지 4,130건이 팔렸다는 겁니다. 수상 전에 일주일 대비 688배. 그러니까 수상되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 한 7건 팔리던 것이 4,130건이 팔리는 걸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나를 보내지 마 이런 책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다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서 이 판매량 중에 1등과 2등을 문학작품에서 차지했다고 합니다. 알라딘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이시구로의 책이요. 일주일 전에 비해서 151배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1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5일 만에 3,500건이 팔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보에서도 5일에서 10일 사이에 3,300건이 팔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리차드 탈러 노벨 경제학상 교수의 책도 급격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이 판매 직전 일주일하고 판매 직후 일주일 사이에 18배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탈러 교수의 넷지 같은 책은 2009년에 출판되어서 이 국내에서 40만 부가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데서는 보면 실제로는 몇만 부밖에 안 팔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책도 이제 새삼스럽게 사람들이 관심이 이렇게 주어져서 책이 없어가지고 책을 새로 찍으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노벨상이 발표되면요, 이렇게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책을 좀 사서 읽어야 되겠다 해서 서점으로 가기도 하고, 또 노벨상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느냐 자탄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 노벨상이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카데미상처럼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은, 노벨 평화상 외에 노벨 경제학상이나 각종 물리상, 의학상 같은 학술상 수상자가 세계 경제 무슨 규모 크기로는 11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일본이 우리하고의 경제적인 격차가 서너 배 난다 칩시다. 그럼 일본에서 26명이 받았다 하면 한국이 적어도 지금 한 5명, 6명은 나와야 정상인데 어찌하여 한국에서는 이런 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기본적으로 한국의 학술 풍토나 또 연구 풍토나 또 이런 사람들을 대우하는 어떤 풍토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100년이 흘러도 한국에서는 노벨 학술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지 않겠냐 봅니다. 그렇게 보면 6.15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또 북한에 돈을 수천억을 지원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심지어 그 밑에 있는 소아가 차법 처리까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뒤로 가도 가면 성공이라고 노벨 평화상이 제일 허술하다고 보고 노벨 평화상을 기어코 따낸 김대중 대통령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뒤에 대통령 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노벨상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대통령을 하는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생각해서 저렇게 남북 무슨 운전자론이니 대화를 강조하고 평화 반전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생각도 슬그머니 듭니다. 감사합니다.